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들어갔네. 금요 과탐의 세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의 변동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그 총평 때 안 보셨죠? 우리 네. 변동민 선생님. 네. 개인 사정. 네. 꼭 필요한 개인 사정이었을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때 김기현 선생님이 그래도 생명과학은 약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우리 전문가이신 변동민 선생님께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생명 원투, 특히 생명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심층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부로 14일. 네, 주사인 던져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수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신을 올린다든지 뭐 생기부를 만든다든지 더 이상 이제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이제 남은 거는 수능 최저입니다. 그렇죠. 최저를 이번에 역대급으로 뭐 몰렸다는 지금 얘기들 막 나오고 있는데 엄청 경쟁률 엄청 올라갈 거예요. 결국 여기에 승패는 수능 체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거기에 수능 체제에 또 한 핵을 또 자리하고 있는 우리 과탐에서 그다음에 또 생명과학을 가장 많이 또 아이들이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9월 평가 모의고사부터 어떻게 좀 출제되는지 한번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생명과학 1은 네. 예년에 나왔던 9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솔직히 난이도는 작년보다는 좀 높은 편은 아니었다. 높은 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1등급 컷은 항상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45, 44. 그렇죠. 이 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변별력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변별력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전 파트 부분이 조금 더 업데이트 올라와 있다면 유전을 조금 낮추고 비유전이 좀 낮으면 유전에서 조금 변별력을 높이려고 하는 문항들이 많이 보여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평가원을 비교해 보게 되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생명과학은 3개예요. 뭐 킬러, 준킬러, 비킬러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그렇게 구분이 돼요, 또? 예, 보통 그렇죠. 이제 좀 그런데 이제 6월 평가원은 그냥 킬러와 비킬러 이게 두 가지만 나타난 형국이었는데 9월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패턴으로 그러니까 중간이라고 한 난이도가 있는 예를 들어 흥분 전도 전달 문제라든지 근수축 관련된 문제들이 그 예전에 개정되기 전보다의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높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 때 1등급 예상이 한 45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유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이들 너무나 그 복잡한 추론 형태의 문제만 연습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가장 기본적인 유전에서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의 가계도 분석하는 능력만 좀 추론해 줄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나와서 아이들한테는 솔직히 조금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가 되면은 뭐 출제 경향에 맞춰서는 좋은 문제였다. 네. 자, 지금 문제가 지금 뭐냐면 작년은 이제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 가형 나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통합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대비 수학 컷 애들 그 1등급 숫자가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올해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뭐 애들이 잘해서 1등급 컷이 늘어난 게 아니라 아프다. 못해서.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게 애들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1등급 수가 그 퍼센트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애들의 수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좀 밑에 깔아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아니 문과 학생들이 1등급을 좀 많이 좀 넣으면 되는데 이게 요번에도 구평에서도 거의 다 뭐 지금 1등급은 뭐 이과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자 그렇다면 수학은 작년 대비 1등급이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왜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그죠? 늘어났으니까 애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은 수학이 애들이 1등급 컷이 난다면 그러면은 수능 체제의 가장 또 하나의 또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과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특히 의학계 같은 경우는 애들이 제가 컨설팅 했을 때 대부분 의학과에 애들은 생명 선택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맞아요. 많죠. 네.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지금 이제 결국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이 수능 체제를 또 좌지우지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변동민 선생님. 네. 자, 남은 기간 이거 지금 올해 9평에 지금 의학계열 아이들이 제가 원점수 잠깐 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1등급이 좀 많이 보이진 못했어요. 의외로. 2등급은 좀 많이 봤어요. 2등급은. 근데 자, 이렇게 좀 구분할게요. 상위권 아이들, 2등급의 아이들이 1등급을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등급 아이들이 2등급이 되기 위해서 남은 기간 오를 수 있는 건 맞는 거 공부를 한다면 오를 수는 있죠. 그럼요. 맞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탐구 영역은 분명히 이 남은 기간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 변동민 선생님이 이거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꿀팁 이런 거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웬만큼에 대한 개념과 유전 문제 풀이에 대한 방법, 노하우는 다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2등급밖에 안 나오는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걸 틀렸는지를 보는데 보통 이런 아이들 보게 되면 비유전 파트를 하나씩 꼭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보게 되면 아 뭐지? 개념이 부족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 봤던 3월부터 9월 모의고사까지 봤을 모의고사를 펼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파트가 부족했는지 이를 좀 진행해 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문제풀이 형태로 좀 채워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위권 아이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네. 난이도가 되게 높은 이런 네. 모의고사를 많이 풀려고 많이 하는데 네. 솔직히 이제 그걸 일명 사설이라고 얘기하자면 네네네. 사설 모의고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네. 수능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6월, 9월 이런 학력 평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하고 피드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 친구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교재,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 교재가 있고 어떤 교재가 있을 때 그 교재를 봤을 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그런데 이제 유전 같은 문제를 연습을 할 때에는 혼자 그냥 연습장에다 풀지를 말고 그 문제를 봤을 때 아 내가 유전 문제를 어떻게 플랜을 짤 건지 그러니까 시간이 어차피 쫓겨오니까 딱 보면 아 이건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플랜을 짜고 나서 시작하는 스타팅한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조금 개념도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제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해요. 백지 연습을 해라. 2등급 애들이 대부분 어디서 많이 틀려요? 물론 유전은 틀려. 걔들도 유전인 거예요? 근데 유전을 다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 형태에서 처음에 방향을 잘 못 잡아서 시간이 좀 쪼들려서 이제 못 푸는 친구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더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러니까 연습장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다라고 하는 플랜을 짜면서 유전을 정리하고 개념 같은 비유전 파트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또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면서 기출 문제라든지 이렇게 정리해 줘야 되겠죠. 상위권 애들은. 근데 이제 3, 4등급 받는 친구들한테는 보게 되면 딱 보면 전반적으로 다 비유전도 틀리고 유전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난 유전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비유전 파트 즉 15문제. 네. 그리고 15문제에서 유전 관련된 4단원에서 나오는 문제가 6문항인데 그 6문항 중에서 3문항 정도. 그러니까는 전체 18문항에서 17문항 정도 될 텐데 이제 그런 관련된 문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유전의 중심 말고 비유전 파트에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럼 이렇게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백지 연습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3, 4등급 친구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비유전 파트는 다시 한번 쭉 훑어가고 그래서 유전 같은 문제도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 풀어가면서 감각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아이들은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유전인지 비유전 구분은 할 거예요. 아유, 그럼요. 그 정도는 하나요? 그 정도는 하죠. 그 정도는 하죠, 애들이. 딱 보면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저는 아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9월 딱 보고 나서 너희들의 주변 정리를 해라. 예를 들어 책상도 정리하고 이때까지 받았던 모든 프린트 다 정리하고 다 버리고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제 클리어 파일 같은 거 필요해서 3월부터 9월까지 모의고사 잘 모아서 분석을 해보고 내가 필요한 것들도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네. 어떤 잘 모아놓는 애들은 그렇죠. 기가 막히게 잘 모으더라고. 근데 모아놓기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아놓기만 하지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쌓아놓기만 해.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막 뿌듯하게 느껴지나. 또 3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못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컨텐츠라는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뭐 메가 관련 뭐 QL 모의고사라든지 뭐 어디 뭐 무슨 모의고사 되게 많잖아요. 그거만 쌓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쌓아놓기만 하지 마음만 뿌듯한 것뿐이지 문제를 안 풀어요. 왜냐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3, 4등급 친구들은 이런 거를 좀 버릴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3, 4등급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거. 나는 3, 4등급의 아이들은 정말 2등급만 맞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런 애들 보게 되면 점수가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딱 커트라인에서 한두 개 차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3등급 받는 친구들 30대 중반 정도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또 보면 자기도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의 양이 많이 적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재학생과 재수생들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재수생 같은 경우는 문제를 주면 주는 족족대로 다 풀어요. 근데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니까 이게 갈팡질팡 하는 거죠. 다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수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그러니까 올해 뭐 국어가 쉽다라고 얘기하더라도 9월에는 쉬웠지만 뭐 그게 수능에 또 연계 그렇게 나올 일은 없겠죠. 너무나 이제 구평의 점수에 대한 것 가지고 너무나 그 어떡하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쭈구냐게 이제 좀 자기는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저는 그 뭐랄까요? 구평 보고 아이들한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수형이 4에서 5 나온 학생들은 방법 없다. 네가 인서를 오른다면 지금부터 탐구만 공부해서 탐구에 2등급만 만들어내라. 맞습니다. 최소 진짜 탐구가 2등급만 나와도 두 개가 합평균이 2등급만 나와도 못 가도 이제 수도권에는 정시라도 갈 수는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아이들이 탐구 영역이 3, 4등급이나 물론 5등급도 있어요. 나 정말 얘네들이 2등급만 되면은 인생이 바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본인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엄청 더 많잖아요. 근데 이 짧은 기간에 정말 이제 몇 개월 안 남, 며칠 안 남은 이 기간에 탐구를 공부를 해서 솔직히 다른 영역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 있어요. 이번에 9월 보면서 저한테 왔어요. 처음에 질문도 잘 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데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 저 이때까지 43점을 맞았는데 이런 점수는 저한테는 처음 점수였다. 아 그랬니? 잘했다. 그건 좀 아쉽긴 하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께 말씀하신 유전과 비유전을 구분을 했을 때 비유전이라고 하는 것부터 완벽하게 정리하고 하니까 뭔가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전은 이제 해야 되지 않겠니? 예, 해야죠. 근데 유전 알고 있지? 네, 이제부터 연습하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쌓여지면 좋긴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급한 거야. 그냥 점수 안 나오니까 또 중요한 건 엄마가 더 급한 거야. 일단 생명과학은 유전과 비유전을 정확하게 구분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비유전부터 그렇죠. 빨리 완벽하게 자기 걸 만들어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전을 그렇죠.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 공부를 해도 늦진 않다. 아 그럼요. 또 이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유전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 정해져 있잖아요. 기출 문제부터 정리를 해라. 그리고 나서 수능 특강이라든지 완성에 있는 문제만 골라라. 그러니까 EBS 관련? 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유전을 많이 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한두 문제 정도만.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가 상관하지 말고 그 문제를 너가 그냥 끙끙 앓면서 풀어라. 그리고 나서 뒤에 답지를 봐. 그러니까 유전 문제를 답지를 보는 순간 그건 자기 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30분이든 40분이든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떤 이랬구나. 그럼 내가 이런 실수를 이거 하지 말고 요렇게
방향을 틀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죠. 급한 거야. 시간도 막 그렇고 막 이 60여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도대체 뭐 할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공부를 다시 한번 리와인드 시켜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마음을 추스리세요. 괜찮습니다. 4등급이란 등급은 못한 등급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평균적인 등급입니다. 내가 국어, 수학, 영어가 4등급이라면 이게 탐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홍인환 선생님, 지구학 선생님하고도 또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여러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일단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EBS 관련, 그다음 수능 기출 이거부터 착실히 다 풀어라. 네. 그거 말씀 비슷한 것 같아. 저기 홍인환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친구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시대빵 학원 같은 경우에 나오는 이제 그런 모의고사들 보면은 솔직히 애들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런 문제를 꼭 자기가 푼다라고 해서 어떤 뭐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거는 자기의 만족인 것뿐이지. 그치, 푸는 거 자체에서 그냥 만족감을 느끼면 안 되지. 맞추고 그쵸. 또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에 기본적인 개념이 도대체 뭔지를 좀 파악해야 돼. 근데 솔직히 그걸 혼자 못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학원에 와서도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틀에 대한 거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파이널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개념을 정리해 주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쵸. 문풀만 많이 하시는데 추석 특강은 어때요? 저요? 요번에 저는 추석 특강 같은 경우에도 개념 한번 쫙 해주고. 그렇죠. 요번에는 뭐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유전이 어차피 꾸준히 하는 건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유전은. 근데 애들한테 요번에 추석 특강을 러셀에서 진행할 때는 비유전 파트만. 그럼 추석 특강은 추석 연휴 때 다 하는 거예요? 네. 3일 동안요? 예, 3일 동안. 3일 동안 그냥 쭉 그냥 비유전 파트만. 어디서 하세요? 평촌 비유전 파트만요? 유전 파트는 또 안 하세요? 유전 파트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이렇게 문제 풀어봐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전 파트를 좀 정확하게 좀 꼼꼼하게 문제 풀어 할 수 있는 거는 비유전만 다 맞으면 한 2등급 나오나요? 그렇죠. 빙고. 그렇죠. 비유전만 다 맞춰도 2등급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유전 하고 나서 물론 유전을 아예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유전에서 한두 개는 맞히겠지. 6개 중에서 다 틀리진 않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짤 때 유전만 안 된다고 해서 유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전보다 비유전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정리 다시 한 번만요. 네. 추석 특강 때 이런 3일 동안 쫙 특강을 해준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개념 전제 다시 한번 해주는 거고 그렇죠. 비유전으로 그렇죠. 문제풀이도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런 형태로. 어디서요? 네, 평촌 러셀에서. 왜냐면 이런 거 알려줘.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요. 이런 기회 찾아서 하셔야 돼요. 네, 좋은 거예요. 좋은 기회예요. 네, 평촌 러셀에서 이번에 예. 진행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원도 좀 괜찮아. 시간도 얘기해 주세요. 시간은 2시. 요일부터 시간도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이런 거는 이런 거 몰라서 궁금해서 못 가는 학부모들도 많거든요. 평촌 러셀에서 월화수 2시부터 5시 반, 2시부터 3시간 반 정도 수업이고 그래서 비유전 정리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유전 문제도 좀 더 주면서 예, 같이 예. 공부하고 예. 그러니까 비유전이라고 해서 애들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딱딱딱딱 끊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파이널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전이라고 해서 그것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단계랑 다른 단원하고 연계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식의 문제 형태로 이제 응용해서 내가 애들한테 개념을 정리하는 거죠. 단지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 관련된 것이 1단원, 2단원, 3단원, 5단원에서 이렇게 섞어서 나온다. 요번에 나왔던 9월 모의고사도 보면 한 문제가 딱 테마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보기를 보게 되면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암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문풀도 같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고3들이 뭐 연휴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뭐 죽으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2학년이래요, 아이가. 2학년인데. 나도 그런 엄마도 봤어요. 2학년인데 전화가 왔어요, 학원에서. 이런 아이들 들어도 되죠. 그렇죠. 어차피 수능 준비할 아이들. 상관없어요. 그렇죠. 충분하죠. 좋아요. 오히려 2학년 애들 미리 한번 정리하고 듣고 해주는 건 좋아요. 그래서 좋아. 그러나 지금 우선은 고3 학생들, 재수생, 반수생들이죠. 그죠? 그래서 좋은 시간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추석 연휴 동안 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이 희생하시는 거니까 그냥 뭐 2시면 오전에 뭐 제사 치려고 해도 뭐 충분하겠네요. 괜찮겠네요. 뭐 걔네들이 뭐 제사를 치랬어요? 아니 선생님이 아 저요? 네. 전 제사를 안 지내니까.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좋은 정보였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오늘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은 유전과 비유전을 정확히 구분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그쵸. 먼저 비유전부터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유전을 공부해라. 그러면 최소한 3, 4, 5등급의 아이들은 2등급까지 무조건 나온다. 자, 제가 또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과탐이 평균 두께가 2등급이면 수도권 무조건 갑니다. 수도권에는 인서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과생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당부 제발 과탐 신경 쓰십시오. 그래서 그렇죠. 과탐은 정말 수능 체제에도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수시가 실패했을 경우 정시로 왔을 때 이건 정말 제가 27년 동안 입시 노하우 중에 노하우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그거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게 그냥 정시에 가면 이과생도 과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아직 수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등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변동민 선생님 생명과학 심층인데 앞으로 한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계속 심층으로 방송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관련 부분을 좀 더 한 2번 정도 더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후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근데 이제 앞으로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좀 남은 시간 좀 이렇게 방송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또 시간 나오셨고 추석 특강 한답니다. 추석 특강. 평촌 러셀에서 추석 특강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간표 올려드릴게요. 자막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딱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홍인왕 선생님이나 다른 김기현 선생님 또 추석 특강 있으면 제가 좀 취합을 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좋은 기회잖아요. 네, 정리할 수 있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